중국인 입국 금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문을 열어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작금의 핵심 화두가 되었습니다. 어제 올린 비디오 국민의 목숨을 걸고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는 말 못할 이유라는 비디오에서 현 대통령 및 정부가 심각한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로 그 이유를 추정해 본 바가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너무나 비상식적인 고집에 대해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사실 음모론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았지만 그 중에 어떤 시나리오도 저 자신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 2월 24일이죠. 대한의사협회에서 대정부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총체적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해달라는 7번째 요구가 다시 있었습니다. 해외 감염원의 끊임없는 유입이 있는 한 내국인에 대한 어떤 방역 및 치료 행위도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증상자로부터의 전염이 확인된 마당에 입국 시에 열 감지 체크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셋째로 마스크 등 방역 필수 자재의 중국 유출을 금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비선 전문가 자문 그룹을 전격 교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비선 전문가 그룹으로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코로나 사태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허언을 하게 만들었고 방역은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였으며 무증상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고 중국인 입국 금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입장 발표에서 맨 마지막 네 번째 주장, 비선 전문가 그룹을 전격 교체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현 정부가 시작되던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장하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국가 단위의 경제학인 거시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개별 기업 단위의 공부를 하는 경영대학 교수를 하던 사람입니다. 주로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에 나섰고 재벌 기업을 공격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청년이여 분노하라 등의 책을 썼던 사람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에 가까운 활동을 하던 것이 현 집권 세력과 코드가 맞아서 초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실장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정책에 대한 소양이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아서 맨 먼저 내놓은 것이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모든 주류 경제학자들의 빗발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도 버티면서 우리 경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는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나타난다 하다가 하반기가 되니까 내년부터 나타난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결국은 통계 수치의 해석까지 손을 대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물러나고 주중대사로 나간 뒤에도 그 사람이 주창했던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아직도 현 정부의 강력한 기본 경제정책 기조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책 기조는 이 정권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소위 이념과 코드가 맞는 이너서클의 말은 절대적으로 진리라는 신념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과 주장은 모두 방해 세력이고 적폐입니다.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불통을 아직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집단적으로 위태로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소위 비선 전문가들의 소위 이너서클의 잘못된 판단에 의존해서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마 그런 비선 그룹의 말에 의존하여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리고 있겠는가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대통령이 소위 소득주도 성장을 아직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아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들 비선 전문가 그룹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코로나 사태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허언을 하게 만들었고 방역은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며 무증상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다니 또한 중국인 입국 금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성장을 월급 올려주면 된다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본 것인데 방역을 인권 문제로 본다는 것도 정말 생소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선 전문가가 누군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비선의 전문가도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일 것이고 의사일 테니까 동문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그 사람이 대통령 옆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려져 있을 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즘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다 알려지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 의사협회에서도 대정부 입장 발표에서 비선 전문가를 교체하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소득주도 성장의 고집을 꺾지 않았듯이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관한 현 기조를 절대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방역은 인권이 중요하며 중국인 입국 금지는 못 시키는 것이고 해외 감염원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고 확진자 및 사망자 숫자는 계속 늘어날 터인데 병원 설비는 부족해질 것은 시간 문제이니 의료진인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의료진들은 이 사태의 최전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안고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 끝없이 해외에서 감염원이 들어오면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시키면 의사협회의 중요 결단이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의료행위 전면 거부라는 것입니다. 의료행위 전면 거부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외 감염원이 계속 유입되면 결국 내국인의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는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냥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게 되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쩌면 전 국민이 확진 환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들은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고 감염되어도 죽지 않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4주 후면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4주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연일 확진 환자가 폭증하는데 4주간이면 도대체 몇 명이 이 병에 걸려야 합니까? 뒷문을 열어놓고 무슨 놈의 4주입니까? 4주 후에 장하성처럼 다시 4주 후면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또 발표할 겁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